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주로 베이스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특이하게 대아TI와 신원처럼 이 대북주, 남북 경협주 쪽으로 지금 좀 수급이 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을 베이스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 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1라운드 외국인과 기관의 픽 종목 중에 대결을 붙여보겠습니다. 1라운드 대결 상대 열어주시죠. 자, 1라운드 외국인은 한화솔루션, 기관은 신성 ENG가 맞붙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광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모자른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거래 대금, 즉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올라가던 종목군들이 몇 개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최근 2, 3주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어요. 일단 네. 그중에서도 견고하게 가장 흐름을 잘 탔던 것은 어느 때나 지금 전기차가 가장 앞서 있고 또 그 다음 후발주자로 생각을 해보면 수소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가 가장 큰 대장주, 가장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 과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지금 부각을 받을 것이냐, 뭐 수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태양광 쪽에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좀 급격하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은요. 지수 대비해서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기, 수소, 풍력, 태양광 이 4개 중에 풍력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 그래요.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대비해서. 그러면 풍력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보면 전기는 한번 움직였고요. 수소도 전기 에너지 움직일 때 잠깐 들썩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환매 성격으로 어느 쪽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태양광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신성 ENG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픽 1라운드 승리 신성 ENG입니다. 네, 일단 한화솔루션을 이제 조금 더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화솔루션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이제 신성 ENG를 선택을 한 것은 한화솔루션이 더 안 좋은 기업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한화솔루션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화솔루션보다 조금은 작은 중소형 기업들 안에 있는 신성 ENG를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자 신성 ENG를 말씀드리는 거지 한화솔루션보다 신성 ENG라는 기업이 더 좋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성 ENG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사업부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최초, 그다음 흑자 전환 이러한 단어인데 저평가. 그죠? 네. 자, 재생에너지 부분의 실적이 그동안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 즉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쪽으로 알려져 있지만 클린룸 장비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도 굉장히 좋은 납품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길을 피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은 잠시 조금 내려놔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파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가도 괜찮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태양광 업체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태양광 펀드에도 이제 등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 ENG 저는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신성 ENG만의 그렇죠.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신성 ENG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성 ENG 보면 자 주가의 위치가 그렇죠.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라는 것은 조금은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처럼 만약에 어제 이제 자고 아침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봐요. 매일경제 TV를 켰는데 나스닥이 2% 넘게 빠져 있고 S&P가 2% 넘게 빠져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져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치 말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극심하게 불안하고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익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투자 심리가 모이면서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주가 위치가 낮은 쪽에 있는 기업들은요. 이참에 이 기회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앞서 살려고 했던 비중을 더 사볼까라는 투자 심리가 반대로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의 종가 지금 현재 2,5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격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악성 매물들이 좀 나올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동안 네.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뿐만 아니고 가격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을 좀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굉장히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3,000원 이상, 3,5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제가 거의 다 8월 20일에 이 기준 가격을 손절 라인을 잡아드립니다. 자, 네. 2,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같이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의 현재 매수도 지금 포지션도 괜찮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대결도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2라운드 대결 나왔습니다. 한화는 두 번 다 나오네요. 자, 외국인은 한화생명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현대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사실 그쵸. 지금 사실 이쪽 종목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쵸. 근데 이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는 진짜 담아야 될까? 담는다면 뭘 담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수급파이터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입니다. 네, 일단 뭐 보험주,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이 되는 부분은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오늘 이 두 기업을 가지고 왔지만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보험 이쪽은요. 금리 인상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시장과 조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보다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좀 꺼리는 이유는 바로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1순위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2순위인 것 같아요. 테이퍼링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테이퍼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뉴스에 따라서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지수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은 한번 올리게 되면 다음에 바로 내리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추세를 좀 탑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꾸준히 좀 올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꾸준히 내리는 그러한 추세가 만연하게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험주들 지금 포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한 종목 정도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붙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그렇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존재할 때 사실 이럴 때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2라운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픽 한화생명이 이겼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종목을 또 손을 들어줄 때 이 종목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드리진 않는데 이 섹터가 더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생명을 골랐다 그래서 현대해상보다 하나생명이 더 좋다. 그죠?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예. 오늘 한번 드려보면서 잠시 후에 왜 제가 두 종목 대비해서 하나생명이 조금 더 제가 좋은 점수를 줬는지는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일단 하나생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수의 가장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상보사로서 내재 가치를 좀 재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험사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다른 보험사들보다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단에 써드렸는데 해지 상품으로의 트레이딩 가능성 이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릴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내리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수혜주들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그냥 금리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많이 회복했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포트 한 켠에 뭐 하나생명이라는 혹은 보험주, 생명보험주를 전체 계좌의 비중을 30-40%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비중 5에서 10% 정도는 채워두셔도 올해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생명이 어제 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그렇죠. 종목이 하나생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생명의 가격 전략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생명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건 뭐냐면 최근에 조정을 지금 모두 이겨내서 이제부터 좀 상승 가도로 올라오는 모습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이제 강한 상승을 했던 주요 포인트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처럼 그냥 오늘 종가에 다 사시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오늘 1차 혹은 내일 종가에 2차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에 3차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조금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길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요. 손절선 굉장히 타이트하죠. 3,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면 그때는 덜어내고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의 가격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를 5,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 3,2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과연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갖고 왔을지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세원을 갖고 오셨네요. 혹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네, 일단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셨던 분들 제가 일주일, 2주일 전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세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이 루시드 혹은 리비안 제품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파는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향후 이제 수년 뒤에는 내연기관은 점차 줄어들고 친환경 네. 자동차가 이제 완연히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테슬라뿐인데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으로 보면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세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리비안 상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 납품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정말 급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오늘 세원이 네. 지금 상한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차트부터 보고 한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 사람은 TV에 나와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큰일 나죠. 네. 일단 저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상한가가 된다? 그러면 오늘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내일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데 3시 20분은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총 두 번에 나눠 생각하시고 1차로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2차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 5,5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남은 2차 물량을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8,000원 그 이상도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전기차이니까. 그러한 변동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오늘의 시초 가격이죠.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시고,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원은 이제 접근할 때 2차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종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만약에 더 오른다면 이제 5,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걸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한 세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김태성 팀장과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